자, 이대로만 하시면 남자 외모, 이미지, 평균 이상으로 반드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은 남승무원 준비생들만을 위한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승무원을 준비하는 남자 지원자지만 외모나 이미지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기도 하고요. 이제 선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워하기도 하고 본인의 이미지를 좀 객관화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꽤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남승무원으로 근무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테디쌤으로 활동하면서도 일반 남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 관리, 어떤 그루밍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보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미지와 관련한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승무원은 깔끔하면 된다, 단정하면 된다 이런 뻔한 이야기 말고요. 그냥 따라만 해도 평균 이상의 외모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전부 다 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이런 점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누구는 피부만 좋아져도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요. 누구는 헤어스타일만 달라져도 굉장히 잘생겨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할까? 어떤 걸 해봐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이제 메이크업을 막 과하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피부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드름이 심할 수도 있고요. 얼굴에 붉은기가 많거나 피부톤이 칙칙하거나 수염 자국들이 막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헤어나 정장이 아무리 깔끔해도 막 호감적으로 보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정함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피부와 관련해서 좀 5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여드름 관리입니다. 현재도 얼굴에 이제 염증성 여드름이 계속해서 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화장품을 바꾸는 것보다는 어떤 전문가의 상담을 진행해서 치료를 하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저도 예전에 피부가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났던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사춘기 때긴 하지만요. 그때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약을 한동안 꽤 오랜 시간 복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죠. 피지 자체에 나오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부작용은 있었습니다. 입술도 건조하고 피부도 마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드셔라 라는 것은 아니고 우선 상담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과 병원 가셔서 말이죠. 그리고 여드름이 올라온다고 무턱대고 짜지 마세요. 그게 흉터 하나하나가 이런 좀 보기 안 좋은 어떤 흔적으로 남을 수 있고 때로는 그게 흉터가 되어서 나중에 막 레이저 치료까지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여드름이 크고 아프다면 염증 주사를 한 대 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드름이 올라오고 있다면 이제 화장품으로는 버티는 게 어렵기도 하죠. 화장품만으로는 이제 개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화장품은 그냥 관리의 목적인 것 같고요. 치료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드름을 더 안 나게 하는 정도? 일단 피부의 시작은 이제 피부를 깔끔하게 만드는 것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드름이 잡혔다면 이제 피부결 관리입니다. 여드름이 별로 없는데도 피부가 깨끗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가까이서 보면 막 모공이 넓거나 여드름 흉터가 막 패여 있거나 이제 피부에 요철이 막 많이 올라와서 이제 빛을 받으면 울퉁불퉁 이렇게 피부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 보이거나 이런 분들은 피부과에서 우선 시술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담해 보셔야겠죠. 프락셀 계열의 레이저도 있고요. 마이크로 니들링, 고주파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가벼운 피부결 관리, 필링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SNS에서 유명하고 막 홍보하니까 무작정 하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피부 상태 전혀 다르고요. 그런 시술이 받는 정도도 모두 다릅니다. 본인의 피부가 두꺼운지 얇은지부터 알아야겠죠. 시술 이름을 먼저 정하고 병원에 가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본인의 고민을 명확하게 해서 어떤 비용의 어떤 한정, 이제 어떤 쓸 수 있는 비용을 딱 정해서 피부과에 가서 거기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무원 준비생이 꼭 비싼 시술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죠. 피부에 큰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메이크업으로 충분히 가리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이것저것 받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결이
요즘이 되면 이제 피부 톤으로 넘어와야겠죠. 너무 까무잡잡하고 그을린 피부는 사실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서비스직에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피부가 칙칙하고 붉은 톤이 올라오고 눈밑은 어둡고 얼굴이 막 얼룩덜룩하고 그러면 피곤해 보이고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평소 선크림을 꾸준히 바르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면접 한 달 전에 막 피부과 가서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선크림 바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선크림도 잘 바르셔야 됩니다. 어떤 걸 어떻게 바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저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쓰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 홍보 이런 거 아니고요. 광고도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쓴 제품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SPF는 50이 되어야 지속 시간이 꽤 길어지죠. 그리고 PA+++가 있어요. 그걸 구매하셔야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차단이 가능한 좀 완벽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촉촉함도 필요하고 피부결, 톤업도 조금 올리고 싶어서 저는 빌리프의 이제 UV 프로텍터 톤업 크림이라고 있거든요. 아마 이 사진 보시면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막 엄청 비싼 제품은 아니라서 여러분들 좀 선크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제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분들도 면접을 갈 때는 어느 정도 메이크업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막 여자분들처럼 톤을 막 올려서 하얗게 만들고 눈을 화려하게 만드는 그런 메이크업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화장했다는 느낌은 거의 없지만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상태로 만드는 게 남승모 메이크업의 핵심입니다. 광도 조금 돌게 해주고요. 다크서클 있다면 조금 가려주는 거죠. 컨실러로. 피부톤 전반적으로 잡아주지만 본인의 피부톤보다 막 두 톤, 세 톤 높이면 안 되고요. 비슷하거나 한 톤 정도 밝은 느낌. 그리고 목이랑 이런 경계도 잘 바르셔야겠죠. 얼굴이랑 목이랑 따로 놀면 좀 곤란하겠죠. 사실 남성분들이 막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막 스패출러 해서 얇게 펴서 톡톡톡톡톡 바르면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피부 표현이 되겠지만 귀찮고 낯설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틱형으로 나오는 제품들 많지 않습니까? 덱스님이 선전했던 그런 제품도 있고요. 뭐 그런 걸 먼저 일단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수염이 굉장히 많고 굵다면 저는 제모를 필수적으로 한번 해보시라 권장하고 싶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 만족도가 가장 큰 게 저는 제모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염이 굵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피부가 하얘도 굉장히 티가 많이 나기도 하고 칙칙해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다. 면도하다 보면 상처도 굉장히 많이 나서 피부도 안 좋고 염증 생기고 따가워지기도 하고요. 물론 뭐 레이저 제모를 한다고 해서 100% 털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닌데 거의 90% 이상 사라집니다. 털도 굉장히 얇아지고 듬성듬성 굉장히 효과를 좀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거고 저야 이제 막 10년 전에 이제 받고 막 그랬지만 지금은 기계가 엄청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서 막 예전에는 30번, 40번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5번, 10번만으로도 효과를 꽤 많이 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턱이랑 인중 쪽만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볼 쪽 라인도 깔끔하게 해주시면 굉장히 피부가 좋아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잔털 같은 것도 남성분들 많이 나잖아요. 뭐 여유가 된다면 이 턱 밑에 목 라인까지 가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말 큰 핵심이죠. 남자는 머리빨, 바로 헤어입니다. 헤어. 이미지 호감도 상승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헤어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머리를 찾는 것. 내가 좋아하는 머리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어울리는 머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남승모 준비생들은 무조건 머리를 좀 짧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울리면 다행인데 얼굴형에 따라서 어울리지 않는 분들도 있고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무조건 아이비리그 컷하고 옆머리 짧게 해서 다운펌 막 김처럼 딱딱딱 붙이고 그게 반드시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깔끔한 것과 막 무조건 짧은 건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일단 얼굴형에 맞는 머리를 찾으세요. 얼굴이 작고 짧고 막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은 짧은 머리 되게 잘 어울리죠. 반대로 얼굴이 조금 긴 형을 가진 분들이라면 너무 이제 올백을 했을 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가르마 펌 스타일로 가서 길이감을 어느 정도 잡고 이렇게 관자놀이를 가리면서 가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고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막 변우석 머리, 서강준 머리 막 그렇게만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걸 전문가와 상담해서 찾으십시오. 다만 조건이 있죠. 제가 남자 객실 승무원 면접에 가야 돼서 좀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이어야 하는데 그 느낌을 살리면서 제 얼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가는 거죠. 이건 남자 머리를 좀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곳이면 가장 좋긴 합니다. 우선 헤어스타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옆머리인데요. 옆머리가 붕 뜨거나 이렇게 하면 되게 두상도 좀 커 보이고 예뻐 보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다운펌을 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예쁜 것뿐만 아니라 옆으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도 좀 깔끔한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운펌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운펌 보시면 하기 전과 하기 후가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냥 잘생김이 그냥 다운펌 하나만으로 20% 올라가는 느낌이 분명히 납니다. 그리고 헤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자분들은요, 절대 밝은 색깔로 염색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블랙, 못하더라도 다크 브라운 쪽으로 가셔야지 어두운 계열, 이 자연 어두운 색이 가장 깔끔하고 클래식하고 예쁘고 단정해 보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새치 커버 이런 것들도 당연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얼굴의 디테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피부와 머리가 잡혀 있으면 일단 기본적인 건 끝났습니다. 이제는 얼굴의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셔야죠. 남자가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저는 눈썹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데 눈썹은 생각보다 신경을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눈썹은 정리한 것과 정리하지 않은 것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이미지에서 눈썹이 진하고 모량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듬성듬성해서 눈썹이 좀 연하다면 눈썹 타투를 한 것과 아닌 것과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눈썹도 스타일, 헤어랑 똑같이 본인의 얼굴에 추구하는 이미지에 어울리는 것을 좀 디자인하시면 가장 좋고요. 이런 건 뭐 전문가랑 상담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눈썹 타투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는 이 눈썹 타투 말고도 이제 이마 라인이, 앞 라인이 너무 많이 좀 젊은 분들이니까 머리가 날아간 분들은 크게 없을 거고,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렇게 좀 이마 라인이 조금 넓어지는 느낌이긴 한데, 이제 내가 이마가 너무 넓다 혹은 M자 머리라서 조금 빈 곳이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 멀리서 보면은 막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 헤어라인 타투 문신이 있어요. 그것만 하셔도 굉장히 좀 깔끔해 보이고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헤어 문신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쌍꺼풀이 있는데 눈이 조금 차가워 보이거나 좀 날카로워 보인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애교 음영 타투도 있다고 합니다. 눈 밑에 애교 라인 그리고 눈 뒤에를 조금 터주는 그런 음영 문신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 눈이 되게 동그랗고 땡그랗게 이렇게 좀 보인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티가 크게 나지 않는 선에서는 해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입술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입술 너무 건조하게 하얗게 각질 올라와 있는 것도 별로고요. 너무 창백한 색깔, 저도 승무원 할 때는 이제 뭐 입술 신경을 안 썼는데 선배님들이 누구누구씨 좀 입술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아파 보여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습 립밤 사용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필요하다면 정말 색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런 색깔들이 있습니다. 립밤 남성 제품도 있고 여성 제품도 있지만 뭐 여성 제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올리브영에서 보니까 남성 제품은 가격대가 좀 높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 쌌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데일리로 쓰는 거다 보니까 주머니에서 나오더라고요. 보습 립밤은 이거 지금 바이오더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색깔 붉은기를 올리는 건 이거 쓰는데 이거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맨솔에담인가 굉장히 쌌거든요. 5,000원도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립색을 올리기 위해서 바르는 건 좀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요거 보습하는 거 바르고 그리고 약간 붉은기 도는 거 요거 이렇게 2번 정도, 1번, 2번 왔다 갔다 정도 바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입술이 막 빨개도 이상해요. 보는 게 입술이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건강해 보이는 게 목표인 거죠. 자, 그리고 치아도 이미지의 일부입니다. 미소를 더 빛나게 해주기도 하고요. 치아가 반드시 새하얘야 한다라는 건 아닌데요. 착색이 너무 심하거나 누렇거나 좀 이러면 좀 아쉬운 감은 있죠. 깔끔한 부분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치아나 잇몸 상태가 좋으시다면 뭐 미백 치료 정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매번 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그리고 이 미백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평소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착색이 되지 않게 좀 치아도 자주 헹궈야 되고 각을 하죠. 그리고 양치도 좀 식사하고 나서 곧장곧장 커피 마시면 물로 이제 좀 헹구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큰 틀에서는 체형이 중요합니다. 체형. 남자는 또 덩치가 너무 막 마른 것보다는 어느 정도 듬직해 보이는 게 좋다
좋죠. 얼굴만큼이나 체형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장을 입었을 때 태가 조금 더 날 수 있는 게 체형이거든요. 남승몬 준비생은 좀 건강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른 몸은 좋지 않습니다. 체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평균으로 쳤을 땐 20% 이하로 좀 들어가려고 노력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중요한 건 뭐 체지방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얼굴 막 턱선, 얼굴 라인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나오는지, 정장 입었는데 막 배가 너무 나와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체형이 건강해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 저는 어깨가 가장 좀 태를 팍 보여줄 수 있는데, 어깨가 좀 펴지고 넓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등 프레임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등 운동을 조금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어깨 운동도 조금 자주 해서 기본적으로 셔츠나 이렇게 정장 입었을 때 좀 너무 그 어깨 공간이 비어 보이지 않도록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남학생들 중에서도 사실 너무 말랐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영상 면접 찍을 때 좀 너무 왜소해 보이면 안 되니까 체형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옷을, 좀 어깨가 딱 잡혀 있는 옷을 입어라 라고 하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최종 면접 갈 때 이제 셔츠 핏 이런 것들 조금 더 좋게 하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제 이너로 어깨 이런 체형을 잡아주는 어떤 보정 속옷이라 해야 될까요? 그냥 안에 입는 이너 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신 분은 뭐 찾아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어깨 넓고 막 등 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 평소 자세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등이 막 굽어 있고 막 목이 이렇게 나와 있고 하면 사실 아무리 몸이 좋아도 좀 애매해 보이거든요. 항상 자세도 이렇게 어깨 좀 내리고 반듯하게, 목도 조금 당긴 상태로,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좀 군기 같은 자세죠. 이런 것들 좀 신경 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정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장. 피부, 머리, 체형까지 완벽한데 옷이 막 꽉 끼는 핏이다. 요즘에 막 이거 비속어 섞어서 엑스키니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던데, 엉덩이랑 허벅지랑 종아리랑 꽉 끼는 그런 핏의 정장은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막 빅 와이드 이런 것도 안 되긴 하죠. 저는 막 와이드한 옷을 좋아하긴 해요, 사실. 일단 남승몬이 이제 정장 선택한다면 저는 네이비를 추천하고요. 유행 타지 않고 대부분 피부톤에 다 잘 어울립니다. 서비스 직무에서 신뢰감을 만들기에도 굉장히 좋죠. 근데 같은 네이비 정장을 입어도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다르죠. 핏이 되게 중요해요. 핏이. 저는 너무 슬림한 정장은 비추천입니다. 요즘에 어떤 트렌드랑 맞지도 않고요. 어느 정도 여유 있는 핏이 중요하고, 정장 보면 이제 수트는 어깨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어깨가 좀 좁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몸이 웬만큼 좋지 않으면. 그래서 조금 더 어깨 라인이 딱 이렇게 가서 어깨 패드가 있어서 좀 잡아주는 그런 정장을 좀 구매하시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절대 비싼 거 사지 마세요. 결국에는 남자분들 나중에 운동하고 하면 지금 입었던 옷 다 안 맞습니다. 결국에 저도 지금 예전보다는 몸이 조금은 벌크업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입었던 좀 슬림할 때 입었던 옷들은 거의 다 지금 버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20만 원짜리 정장이 내 몸에 딱 맞으면요 어울리고, 100만 원짜리 비싼 정장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저도 이제 비싼 정장 몇 개 있거든요. 꽉 끼어서 못 입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 사회 봤었는데, 그때도 제가 급하게 여름이라서 이제 여름 정장이 없었는데 이제 무신사 스탠다드 그 와이드 핏으로 딱 옷 그레이 샀는데 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15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개꿀 아닙니까?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챕터, 앞에 것까지 다 이제 클리어 하셨다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건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술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피부과 미용 시술. 저는 시술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 내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면 좋죠. 근데 남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일단은 추천하는 건 턱 보톡스입니다. 대부분 턱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남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보톡스를 맞는 것만으로도 딱 얄쌍해지고 슬림해지고 턱선 라인이 딱 살아 보이는 느낌이 바로 납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안전한 시술 중에 하나죠. 근데 뼈가 이제 이렇게 사각턱으로 되어 있거나 이게 지방이 많은 분들은 효과를 크게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마 미간 보톡스인데요. 이제 미간은 사실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이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인상을 많이 쓰면 주름이 생겨요. 그게 본인의 나이보다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고, 승무원 면접 준비하면 우리가 이마를 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마 보톡스 굉장히 좋다. 다만 이게 이제 사람의 눈이랑 눈썹 모양에 따라서, 눈을 뜨는 근육에 따라서 이마 과하게 맞으면 눈이 좀 잘 안 떠질 수가 있어요. 무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거는 전문의와 상담을 꼭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턱 보톡스 있죠? 이렇게 턱 쪽에 손을 대고
다물고 풀고 다물고 풀었을 때 좀 과하게 볼록 나오고 들어가고 그게 조금 근육이 꽤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라고 한다면 효과 보실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보다 이제 관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굉장히 테토남들은 좀 번거롭다, 귀찮다, 비용도 많이 든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외모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남자도 관리하고 가꾸어야 하는 시대고요. 이렇게 좀 깔끔함의 대명사인 객실승몬에 지원을 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뒤처지지 말고 신경을 좀 쓰실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하나 해결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 시간 문제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어떤 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잘생겨지고 깔끔해지고 호감형이 될 수 있는 그런 남승몬 준비생이 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좀 궁금한 것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 생각과 견해, 경험을 추가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멋진 남승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